저는 장기로 보면 은 투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결국에는 지금 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갖고 있는 금을 싹 다 팔아서 전부 100% 은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럼 은은 진짜 뭐 한 대여섯 배 뭐 10배도 갈 수도 있다. 아,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도 한참은 더 가야 되죠.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얘기 좀 해봤는데 사실 지금 뜨거운 건 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은은 진짜 찬밥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뭐 폭주를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그 은 차트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냥 이렇게 네, 90도, 수직이죠, 예. 90도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아직 더 간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은 좋게 보셨었는데 지금 은은 어떤 상황입니까? 왜 오르는 거예요? 은이 왜 오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금 오르면 은은 따라 올라요. 거의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은도 함께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우리가 지금 전체 수요로 보면은 절반 이상이 이미 산업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뭐 주얼리나 아니면 산업용 금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아직도 은을 돈으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이 오를 때 은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요즘에 금이 오르면서 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데,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2019년에 금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의 이해를 편의하기 위해서 금 투자를 했다고 시작했지 제가 샀던 건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저는 훨씬 더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금의 슈퍼사이클이면 은이 더 많이 오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측면이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은의 양이 미국 지질조사기가 발표에 따르면 대략 한 56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1년에 2만 8천 톤에서 3만 톤 정도를 캐요. 근데 이게 발표가 2018년에 났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17년이면 고갈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 진짜 매장된 양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되게 타이트해요. 근데 네. 더불어서 은 가격이 거의 2011년부터 내내 기었거든요. 그렇다 2010년부터 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몇 년을 기었다 보니까 금관 기업들이 은에 대한 생산을 계속 줄이면서 그 자본 투자를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은 가격이 아무리 폭주한다고 한들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금광은 이제 금광을 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탐사, 부지 매입, 그다음에 인허가, 뭐 인프라 건설, 채굴 정제 이 모든 과정이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2036년에 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은의 공급이 안 그래도 매장량도 얼마 안 남아서 고갈이 다가와서 타이트하다. 근데 이전에 자본 투자를 안 해서 공급이 더 안 된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큰 게 발생하는 게 뭐냐?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AI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기술들이 첨단화될수록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 수요가 세상 최고치를 돌파해요.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데 공급은 타이트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5년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공급 부족은 있었지만 그 전에 캐놨던 은들이 많이 있어서 거래소의 재고들이 꽤나 빵빵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런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뉴욕에 상품 거래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데가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가 하나 있는데, 뉴욕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 재고가 고점 대비 70%나 떨어졌다. 이제 남은 양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상하이 금거래소도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데 산업 수요는 계속 폭발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갑자기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으니. 네. 근데 재밌는 게 은은 수요도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차를 안 만들 수 있나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AI 발전을 멈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그 큰 거에 은이 들어가는 양이 한 25g에서 50g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은 가격이 여기서 10배가 뛴다고 해도 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고 써도 뭐 그렇게까지 큰 그 문제가 되진 않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산업 수요 자체도 이미 비탄력적 수요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산업 수요가
대부분의 공급을 잡아먹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양은 정말 소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은에 투자하는 양이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늘었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늘었어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을 기준으로 봐오면 이제 은에 대한 그 거래량이 거의 한 3-4배 정도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래서 은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전 제 주변에도 거의 없거든요. 제가 네. 금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데도 제 주변도 별로 없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더더욱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2020년쯤에 대략적으로 구독자분들이랑 대담을 하면 주변 사람들 1000명 중에 은 투자하는 사람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적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00명 중에 만약에 1명 있다고 치면 한 0.1% 정도만 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3배가 는다고 해도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로 아직도 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은 수요 자체는 그렇게 투자 수요는 이것밖에 안 늘었는데도 그 은 가격이 100불을 돌파할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라는 건 결국엔 공급단 그리고 산업 수요단에서 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미 시장을 다 잠식한 상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은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 수요가 이제 막 붙기 시작한 수준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100불 돌파하는 건 원래부터 사실은 예정된 일이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렇게 잔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은도 거의 한 3배가 아니라 뭐 한 4배 올랐네. 지금 뭐 거의 한 3-4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한 1년 만에 막 쫙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직은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금 막 26배 오를 때는 그럼 은은 막 더 많이 올랐나요? 은은 한 30배 넘게 올랐었죠. 30배 올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은 가격이 막 1년 만에 3배 이렇게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점 아니야? 좀 무서운데? 나 꼭지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격을 보고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서울에서 네. 이제 부산을 향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동차가 부산을 향하고 있는 건지 목표 지점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있는 지점도 모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자동차만 보면 막 자동차가 200km로 막 쌩 달리니까 야 이거 너무 빠른데 네. 저걸 좀 있으면은 뭐 부산도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니야? 나 그럼 내려야 되는 거 부산인데 부산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이라는 자산의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런 공포심이 안 든다. 따지고 보면 200km로 달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직 대전도 안 지났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속도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지점을 봐야 된다. 지점과 방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은 아까 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빨리 달리는 이유는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빨리 달리는 게 이제 고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전체 사이클은 보통 10년 정도를 가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2019년부터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을 지나서 좀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든 뭐 전기차든 이런 어떤 기계류가 이제 전기 기반으로 운행되는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 전도율이 높은 은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뭐 맞아요. AI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이 필요한데 이거는 실물 원자재니까 그러면 가격은 폭주한다. 네. 이 논리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단기간에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막 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내는 건 일단 어렵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한 2019년에 2020년 이때 이제 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대부분의 은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나 이런 데서 이제 은이 나오잖아요. 네. 은이 나오는데 그 반도체나 그런 데 들어있는 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버려진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도 인천에 가면 도시광산 사장님들이 계세요. 네. 막 폐가전제품에서 금이나 은, 뭐 백금 이런 것들을 채굴 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 2020년 그때쯤에. 그랬더니 혹시 은 같은 거 많이 채굴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은이 그냥 금 캐다가 나오면 그냥 같이 캐는 거고 만약에 은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버려버린대요. 은이 너무 싸니까 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생각해서.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한번 다시 물어봤었어요. 도시광산 사장님을 만나서 요즘엔 어때요? 그랬더니
있어요. 은이 뭐 빼는 맛이 쏠쏠하다고. 아, 그래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 공급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 그래서 막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금은방 사장님이랑 이제 대담하다가 엄청 옛날에 막 2000년 초반 이럴 때는 은수저를 그냥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은수저 가져가면은 최소 막 몇십만 원씩은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옛날엔 버려지던 은들이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공급을 좀 채우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긴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량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이 공급을 메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게 팩트긴 하죠. 그 은이 말 그대로 금광처럼 이렇게 금 딱 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다른 거에 막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딴 걸 캐야지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은을 캐고 싶어도 사실 그럼 다른 부산물을 쓸 데가 없으면 광산 개발이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광이 이제 금을 채굴하는데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뭐 구리광산이나 아연광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은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는 그런 금속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은의 생산량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금 생산량을 보면 돼요.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금 생산량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산 개발 타임라인도 이미 2029년 정도까지 완전 뒤로 밀려 있고 2029년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크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빠른 금광 기업이 2029년 정도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이 거의 는다고 해도 2030년부터 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금은 언제 고점을 찍었는가를 보면 생산이 한 2, 3년 정도 늘 때부터 이제 고점 시그널들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에도 2009년쯤에 금이 다시 그러니까 생산량이 반등하고 2011년에 고점을 찍었었고 1978년에 금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생산량이 반등을 하면서 1980년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개발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 정도부터 생산량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고점은 2032년이나 아니면 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더 빠르니까 2031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산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금과 은이 어느 정도가 고점일지는 대략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이 전체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이 들어가는, 이제 막 고속도로를 탄 딱 그 시점밖에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원자재니까 원자재는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수요는 이제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은이 지금 뭐 HBM 반도체처럼 일종의 AI 관련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한다. 실제로 AI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거기에서 은이 많이 들어가서 은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 같은 거에서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태양광에서 은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제정세랑도 관련이 좀 높은데 결국에 요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제 이란이 막 자꾸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막 치솟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런 관세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에너지 패권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원유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원유를 막 다 전략 비축유로 모아놓는 이런 것들처럼 에너지 패권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패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자력, 두 번째 재생에너지.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뭔가 세계가 분열하고 다극화되고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계속 석유 뭐 당연히 뭐 수입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 사이 틀어지면 나 진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생겼다. 그래서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도 그냥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의 그런 비용도 많이 늘어났지만 에너지원 속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흐름이, 이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 거대한 탈세계화라고 하는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은의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1%씩 폭증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최근에는 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금은비라고 말을 하죠. 금값 대비 은값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투자 포인트에서.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금값과 좀 벌어지면 은을 투자하시고 뭐 붙으면 금하고 뭐 이러던데 지금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은은 금 대비 어떤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은은 금 대비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지난 100년 정도를 보면 평균 값이 한 40 정도 되니까 지금은 한 50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평균에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금은비가 이제 낮아질수록 금과 은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이 변동성이 더 크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야 당연히 금은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져야 금은비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과 은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금은비가 언제였냐를 살펴보면 2011년에 금은비가 32를 찍었었고 1980년에 이제 1대 15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적게 올랐던 역사인 2000년대의 상승장이랑 비교해도 아직은 가야 될 길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이 1대 15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1980년대처럼 1대 15 혹은 그것보다 더 아래 1대 1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은이 예전만큼 돈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은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완전히 그런 그 어긋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은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리면서 1대 15까지는 정말 빠르게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 금이 하나도 안 올라도 은은 3배는 올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최대치로 약간 좀 아주 긍정적으로 네. 해보면 이제 금도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거고. 예, 훨씬 더 가는 거죠. 그럼 은은 진짜 뭐 한 대여섯 배, 뭐 10배도 갈 수도 있다. 아,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도 한참은 더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니 뭐니 막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네,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뭐 AI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 투자를 권하시는 거네요. 금보다는. 저는 장기로 보면 은 투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결국에는 지금 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갖고 있는 금을 싹 다 팔아서 전부 100% 은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은이 너무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런 상승 포텐셜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은 투자를 하면은 은이 변동성이 좀 많이 큽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커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2, 3% 정도 상승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냥 하루에 막 10%가 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다음날 마이너스 11%를 찍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트코인 정도면 귀여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금이나 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4, 5년 정도는 더 투자해야 되는 자산인데 4, 5년을 맨날 그 롤러코스터를 견디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린다. 첫 번째, 은을 매수하거나 할 때 좀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사라.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더라도 크게 떨어졌을 때 아우 기회다 하고 줍줍할 수도 있고 좀 크게 올랐어 이제 고점에 샀을 때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애초에 내 전체 자산에서 은의 비중을 그냥 과감하게 줄이시는 방법. 그러니까 은 가격이 크게 오르든 떨어지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분할해서 사시든 그런 방식으로 은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